혹시 여러분도 냉장고나 찬장에 통조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급할 때, 반찬 없을 때, 캠핑 갈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통조림이죠.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문제는 통조림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 속에도 숨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당뇨병과 암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이 정보를 무시하고 예전 습관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건 마치 스스로의 몸에 독약을 천천히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통조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겉은 금속입니다. 음식을 금속 용기에 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통조림의 진짜 문제는 금속이 아니라 안쪽 코팅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내부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막이 얇게 코팅되어 있는데요. 이 코팅은 음식이 금속과 직접 닿아 부식되는 걸 막고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코팅에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 바로 비스페놀 A, 줄여서 BPA가 문제입니다. BPA는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만들고 식품 용기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BPA가 뜨겁거나 산성이 강한 음식과 접촉하면 통조림 안쪽에서 음식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BPA가 섞여 들어가는 셈인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소량인데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량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출입니다. 국제학술지 환경건강관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통조림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소변 내 BPA 농도가 최대 100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00배도 아니고 무려 1000배입니다. 이 정도면 소량이라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BP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BPA는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점이 문제예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작동합니다. 아주 작은 균형이 깨져도 몸 전체의 조화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BPA는 마치 엉뚱한 음을 내는 악기 하나가 그 오케스트라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BPA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건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실제로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실린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소변 내 BPA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최대 39% 증가했다고 합니다. BPA는 암 발생과의 연관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 암처럼 호르몬과 관련된 암에서 연구가 활발한데요. 환경국제저널에 실린 2018년 연구에 따르면 BPA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호르몬 교란이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걱정스러운 건 BPA가 통조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병, 식품 용기, 가멸지 영수증 같은 곳에도 BPA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물병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채로 음식을 데울 때 BPA의 용출량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가멸지 영수증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경우 BPA가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BPA 노출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어렵지만 생활 속 실천으로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BPA 프리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BPA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제품에 BPA 프리 표시가 붙어 나옵니다. 통조림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물병이나 식품 용기를 구매할 때도 PC 표시나 BPA 프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마치 식품 유통기한 확인하듯 이제는 BPA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유리병에 담긴 식품을 선택하세요. 토마토 소스, 피클, 잼 등은 통조림 외에 유리병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유리는 BPA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셋째, 통조림은 꼭 다른 용기에 옮겨서 데우세요. 통조림 용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열을 가하면 BPA가 훨씬 더 많이 용출되기 때문입니다.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옮겨서 데우는 게 안전해요.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감혈지 영수증은 가능한 만지지 말고 만졌다면 꼭 손을 씻으세요. 영수증은 받고 바로 지갑에 넣거나 버리고 비누로 손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통조림 섭취 횟수를 줄이세요. 편리하긴 하지만 주 5회 먹던 걸 주 2, 3회로만 줄여도 BPA 노출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직접 조리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조림이나 플라스틱 제품 구매 시 BPA 프리 라벨을 꼭 확인하기. 플라스틱 용기보단 가능하면 유리병 제품을 선택하기. 음식은 통조림이나 플라스틱 용기채로 절대 데우지 않기. 영수증을 만진 후엔 반드시 손 씻기. 통조림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 중심의 식단을 지향하기.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당뇨병과 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